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6월 영국에서 한 젊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차를 멈춰 세운 경찰은 그 남성의 범죄 기록을 보기 위해 DNA를 채취하게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절차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통보된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통해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의 DNA가 25년 전 살인사건의 용의자 DNA와 상당 부분 일치했던 겁니다. 음주로 체포된 남성의 이름은 진 허친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20년 묵은 미제 사건이 슬슬 풀리려던 그때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죠. 진 허친슨의 나이는 20살. 그러면 살인사건이 발생할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사건이 일어난 1983년으로 되짚어 볼 텐데요. 영국 노팅햄주에 있는 작은 마을 키워스. 여기에 살던 16살 소녀 콜레트 아람은 미용사를 꿈꾸던 열정 많은 소녀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뷰티 살롱에서 알바도 했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1983년 10월 30일 일요일. 이날은 콜레트가 오랜만에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약속한 날입니다. 저녁 7시 50분쯤 콜레트는 집에서 2.5km 정도 떨어진 남자친구네 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보통은 남자친구가 직접 콜레트를 데리러 왔지만 하필 이날은 남자친구 차가 정비 중이라 어쩔 수 없이 그녀가 걸어가기로 하죠. 저녁 어둠이 내려앉은 도로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인 8시 10분, 길에서 우연히 친구 몇 명을 마주칩니다. 콜레트는 가볍게 수다를 떤 후 다시 니커힐 방향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몇 분 후, 인근 동네 주민이 밖에서 젊은 여성의 짧은 비명과 함께 자동차 급발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고인가 싶어서 창밖을 내다봤지만 당시엔 육안으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한편 시간이 한참 지나도 콜레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던 남자친구는 콜레트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봤고 비로소야 그녀가 실종된 사실을 알아차렸죠. 저녁 10시 30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마을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콜레트가 남겨둔 소지품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수색 11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 9시, 마을에서 1.6km 정도 떨어진 들판에서 콜레트가 발견됩니다. 이미 숨을 거두었는데 그 모습이 참혹했습니다. 발견 당시 블라우스와 브레이저로 손목이 묶여 있었고 알몸에 강간을 당한 흔적이 있었죠.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작은 마을에서 유례없는 강력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마을 자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집집마다 딸들의 외출을 금지시켰고요. 경찰은 이게 작은 사건에서 벌어진 것만큼 신속하게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콜레트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 현장 인근에 있는 술집 주인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틀 전에 손에 피가 묻어있는 손님이 있었는데 이게 좀 수상하다는 내용인데요. 즉시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은 다행히 아직 비우지 않은 쓰레기통에서 그 피 묻은 냅킨을 발견하게 되죠. 이건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냅킨에서 2개의 유전자가 감식되는데 하나는 신원미상, 나머지 하나는 콜레트의 것이었습니다. 해석해보면 냅킨을 사용한 그 손님이 용의자일 확률이 높겠죠. 콜레트와 접촉을 한 걸 테니까요. 이렇게 강력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희망을 걸고 1000여 명의 사람들과 유전자 대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은 마을이니까 금방 찾을 거라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매번 허탕이었는데요. 물론 당시의 그 유전자 감식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 뒤 경찰서에 알아보기 힘든 필체로 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용의자, 범인이 보낸 편지였어요. 당신들은 나를 결코 잡을 수 없어. 대범하게도 경찰들을 조롱하고 있었죠.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난 1984년 6월 7일. 우리나라로 치면 그알 같은 영국의 유명 범죄 탐사 프로그램 크라임 워치에 이 콜레트 살인 사건이 보도됩니다. 그리고 영국 전역에 알려지죠. 방송이 끝난 후에 약 400건이 되는 추가 제보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콜레트 살인 사건은 지난 25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영국에선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법의학 기술은 눈에 띄게 발전했고 미제 살인 사건은 이후에도 용의자 DNA를 프로파일로 저장해 두면서 각종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범죄자들의 DNA와 계속 대조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2008년 6월 우연히 음주 단속에서 체포된 진 허친슨. 20살 남성이 25년 전 콜레트 살인사건 용의자 DNA와 흡사하다? 수사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경찰은 25년 전에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케빈 플린트 형사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게 되는데 마침 케빈은 4년 전부터 늘 25년 전에 해결하지 못한 이 찝찝한 과제 같은 사건을 재추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케빈 형사는 DNA 결과를 듣고는 진 허친슨 대신 그의 가족들에게 주목하게 되죠. 가족이라면 분명 유사한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추적하던 중 진 허친슨의 아버지 50세의 폴 허친슨이 레이더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니까 그는 아들 진을 포함해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무려 학교 총장을 역임한 뒤에 무사히 은퇴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중년의 남성입니다.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원봉사도 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를 자상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적해보니 폴은 25년 전 콜레트의 집에서 불과 7블럭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점이 분명 의심을 살만했죠. 2009년 4월 경찰은 폴 허친슨의 유전자를 채취한 뒤 냅킨에 남겨졌던 혈흔의 유전자와 대조 작업을 실시했고 결과는 99.9% 일치. 그렇게 폴 허친슨은 콜레트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하지만 그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의 친형을 지목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다 DNA가 유사한 우리 죽은 형이 그랬다는 거죠. 과연 그랬을까요? 경찰은 그의 형이 사망하기 전에 남겨둔 혈액 샘플을 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병원에 아직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조사해본 결과 형의 유전자와 냅킨의 유전자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DNA만이 아니었어요. 사건 당시 경찰서에 도착했던 편지 기억하시죠? 거기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지문 일부와 폴의 지문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일부였지만 말이에요. 결국 2009년에 열린 청문회에서 폴은 완전 범죄를 꿈꾸던 자신의 끔찍한 병행을 모두 시인합니다. 사건 발생 26년 만의 일이었죠. 그렇다면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3년 당시 25살이던 폴 허친슨. 사실 그에게는 은밀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집 근처의 동네 마구간에 숨어서 지나가는 소녀들을 몰래 훔쳐보는 걸 즐겼죠. 한마디로 꽤나 중증의 성도착증을 보였던 겁니다. 그날도 폴은 마구간에 앉아서 어린 소녀들을 스토킹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해가 저물고 나서는 식당에 들렸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 잠시 식당에서 거리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때
혼자 걷고 있던 콜레트가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 순간 끓어오르는 본능을 참을 수 없었던 폴 허친스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밟았고 드디어 한적한 곳에 도달하자 콜레트를 뒤에서 공격해 납치에 성공합니다. 그녀를 차에 태운 뒤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들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폭행을 저질렀죠. 콜레트는 안간힘을 쓰면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성폭행 후 폴은 그녀의 목을 졸라 끔찍한 살인으로 일을 마무리했죠. 이후 그는 숨이 끊긴 콜레트의 시신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다시 아무렇지 않게 차를 타고 일행이 있던 식당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자리로 돌아온 폴은 콜레트와의 몸싸움 중에서 손이 찢어지는 작은 부상을 입게 되는데 옆에 보이는 냅킨으로 간단히 닦아낸 후에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냅킨이 무려 20년 뒤에 자신의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2010년 1월 과학적, 정황적 증거가 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 오랜 미제 사건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 오랜 재판을 거쳤고 폴 허친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날 법정에는 콜레트의 어머니 제키도 함께였는데 그녀는 딸이 들판에 알몸으로 버려진 채 발견된 그날의 악몽을 지금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웃음과 모든 행복을 잃은 채 집도 직장도 심지어 정신마저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딸을 죽인 살해범을 마주하게 된 그 엄마의 처참한 심정은 그 어떤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키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내 딸을 살해했는지요. 범인인 폴 허친스는 그 부분에 대해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죠. 심지어 자신의 네 자녀들에게는 결코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는데 그녀의 4명의 자녀 중 피해자 이름과 똑같은 콜레트라는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폴은 단지 아내의 의견에 따라 딸의 이름을 콜레트로 지었다라고 말했지만 이 모든 내막을 알게 된 그 딸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폴 허친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른 지 10개월 만인 2010년 10월 10일 그는 감방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됩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오전 9시 58분 그는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자살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후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이혼을 통보했고 이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처방받았죠. 그리고 그 약물로 자살을 시도했던 겁니다. 남의 소중한 딸을 죽여놓고 자기는 고작 이혼당했다고 자살을 하는 꼬라지. 그렇게 그는 죗값마저 제대로 치르지 않은 듯 도망치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아들의 음주운전으로 26년 만에 꼬리가 잡힌 살인마. 사후세계가 있다면 그것에서라도 못다한 죗값을 다 치러야 할 겁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